자연에서 찾은 천연항생제의 놀라운 효능이 지금 공개된다. 꽃가루가 날리는 이맘때면 심해진다는 알레르기 질환,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염과 비염까지. 봄이 되면 찾아오는 질병들의 한 가지 공통점, 다름 아닌 염증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는 것. 1년 중에 봄철에 건조가 심합니다. 날씨가 건조하게 되면 우리 몸의 수분도 쉽게 빠져나가고 피부뿐만 아니라 장기와 혈관들 속 수분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나 균이 쉽게 침투하고 증식하게 되므로 염증이 쉽게 발생하고 악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염증이란 손에 상처가 났거나 균에 감염됐을 때 피가 나거나 고름이 생기게 되는 증상들을 말하는데, 특히 건조한 봄철,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염증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한다. 이런 염증이 몸속에 세포나 조직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오래 방치하다 보면 당뇨병,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 관절염, 신경통 같은 통증 질환, 심지어는 암,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을 발생시키는데, 염증으로 생기는 질환만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일상 속의 생활 습관들도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염증을 불러오는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 40대의 평범한 직장인인 김 과장. 그에게 갑자기 가슴 통증이 찾아왔다는데, 고통을 호소하던 중 급기야 쓰러져 버리는 위급한 상황. 과장님! 그에게는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이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인 심근경색, 뇌경색이 올 확률이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 돌연사, 즉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다? 김 과장이 돌연사한 이유가 바로 염증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것. 사실 그에게는 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과장님 커피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한 두세 잔 정도? 얼마 안 마셨어. 괜찮아. 첫 번째는 매일같이 커피를 마시는 습관. 에이 참. 두 번째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 과장님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천천히 좀 드세요. 시간이 없어. 밥 먹고 바로 사장님한테 서류 갖다 드려. 세 번째는 평소 급하게 식사를 하는 습관. 이거 좀 맛있지? 아, 잘하던데. 마지막으로 식사 후면 어김없이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습관. 이 네 가지 습관들은 모두 염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습관을 한 가지 꼽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 직접 거리로 나선 제작진, 4시간에 걸쳐 투표를 진행해봤다. 상처를 놔두면은요, 온갖 막 세균들이나 물을 닿던 아니면 뭐를 닿던 그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좀 염증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쑤시개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좀 청결하지 않아서 그걸로 이렇게 살에 이렇게 상처가 생겨서 염증이 생길 것 같아요. 아버님 평소에 이 많이 쓰시세요? 예, 좀 이렇게. 평소 급하게 식사하는 습관. 내 생각에 아무래도 좀 소금기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상외로 다양한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 과연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염증을 가장 악화시킨다고 생각했을까? 결과는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습관이 104표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는데,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기로 했다. 보통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염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염에 건드릴 수가 있고, 잘못된 식습관이나 즉 지방 위주로 음식을 먹다 보면 혈관에 염증이 생겨 고지혈증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흔한 생활 습관은 바로 이쑤시개 사용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쑤시개 사용?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일까? 식사 후 무심코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분이 많은데,
이쑤시개를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을 찔러 상처를 입히거나 잇몸 사이 이쑤시개에 조각을 남겨놓아 잇몸을 자극해 치주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을 방치하다 보면은 균열증이 잘 나타날 수 있고 동맥경화병소성에 의한 변화와 혈관에 세균들이 퍼지면서 나타나는 사고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악의 경우 돌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이쑤시개 사용이 잇몸에 상처를 입히면서 치주염이 발생된다는 것인데, 치주염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단순한 잇몸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입속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온몸에 퍼지면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게다가 통계에 따르면 치주염은 감기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데, 우리는 실제로 10년 넘게 치주염을 앓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54세 곽옥상 씨를 만나봤다. 치주염 앓은 지는 한 10년은 넘었고요. 40대 초반부터 염증은 있었으니까. 밥을 먹고 나면 약간 음식물이 찢기는 것 같아서 주로 이쑤시개로 이빨을 많이 쑤셨죠. 그러니까 이제 피도 나면서 보니까 계속 염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찝찝하니까 계속 쑤셨는데 그게 치주염까지 갈 줄은 몰랐지. 식사 후면 이를 닦지 않고 늘 이쑤시개를 사용했던 습관이 잇몸 염증인 치주염을 불러왔다고 하는데, 심할 때는 뭐 정신을 못 차리죠. 아파가지고 당장 뭐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못 견뎌가지고 이빨도 빼고 했죠. 염증이. 그러니까 그게가 문제가 아니, 이빨 뺀 게 문제가 아니고 앞쪽으로도 이 염증이 자꾸 옮겨 다니는 것 같더라고. 안 좋은 이빨도 다시 또 염증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빼버렸지. 처음엔 그저 가볍게 생각했었지만 치주염으로 인해 결국 오른쪽 어금니까지 발치하게 됐다는 그녀. 보통 이제 치과에 치주 질환으로 찾아오시게 되면 보통 아파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주염이 진행되어 씹을 때 통증을 느낄 정도로 진행이 되면은 이미 치조골이 흡수되어 씹는 힘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치조골 파괴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현된 후에 치과를 찾으면 이미 질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치아 사망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주염으로 인한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진 것이었다는데, 치주염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뭐 다른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입냄새가 좀 있었어요. 갑자기 이게 좀 심할 때는 사실 내 마누라지만은 좀 뭐 가까이 가서 좀 입 맞추기도 좀 힘들고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고개 돌리라고 그랬죠. 저쪽으로 고개 돌려! 그랬죠. 딱 이 말투야, 이 말투로. 그때는 어떠셨어요? 아이고, 뭐, 기분이 뭐, 완전히 아침부터 그냥 꿀꿀한 거죠. 극심한 입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편히 할 수 없었다는 그녀. 나 못 나갈 것 같은데, 다른 약속이 있어서. 10년 동안 계속된 치주염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는 그녀. 예전엔 잇몸이 아파 부드러운 음식만 먹었지만 현재 곽옥상 씨는 못 먹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입속 건강을 되찾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밥도 못 씻고 뭐 밥에 거의 죽을 먹다시피 해서 한 건데, 지금은 뭐 아몬드보다 더 딱딱한 뭐 오징어, 마른 오징어도 그런 것도 먹을 수도 있고 많이 좋아졌죠. 그녀가 치주염을 완화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평소처럼 이를 닦기 시작하는 곽옥상 씨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였는데, 그런데 입을 헹구는 물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정체불명의 갈색물로 입을 헹구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왠지 수상해 보이는 갈색물. 대체 이 갈색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머니, 네? 그 잔에 있는 게 보리차예요? 아니에요. 이게 염증에 좋은 죽순이에요. 염증에 좋다는 죽순? 대나무 죽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죽순, 땅에서 자라는 죽순이 아니고
바다에서 자라는 죽순이라서 해죽순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죽순이 나요? 그렇죠. 바다에서 나는 죽순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땅에서 자라는 대나무 죽순과는 달리 바다에서 자란다는 생소한 바다 죽순이라는 해죽순. 신비에 쌓인 해죽순의 정체를 파악하던 제작진. 그 존재를 찾아 6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미얀마의 수도 양곤. 이제 드디어 해죽순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찾으시러 오신 게 미얀마에서도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깊숙이 22시간 정도 들어가셔야 돼요. 빨리 가시죠. 해죽순을 만나려면 미얀마에서도 꼬박 2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힘든 상황. 만 하루를 꼬박 달린 끝에야 한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죽순이 바다 깊숙한 곳에서 자라거든요. 해죽순을 보려면 여기서도 배를 타고 2시간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동 수단이 저 배밖에 없어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해요. 배를 타고 2시간을 더 가야 하는 극한의 상황. 해죽순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미얀마의 청정바다를 순회했는데 드넓은 바다를 지나자 야자수가 가득한 밀림 지역을 들어가는 미얀마 주민들. 이곳에 해죽순의 실체가 있을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무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해죽순입니다. 이 야자수가 다름 아닌 해죽순이다? 해죽순은 대나무의 순이 아니고 야자수의 순이에요. 사실 해죽순은 니파팜이라 불리는 야자수나무의 새순으로 생김새가 대나무의 죽순을 닮았다고 하여 해죽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런데 바닷물 속에 감춰져 있어 해죽순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 찾으시는 해죽순은 물이 높아서 안 보이는 거고 6시간 정도 후에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그때 볼 수 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인 이곳은 6시간마다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는 지형이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야만 해죽순의 실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드디어 바닷물이 다 빠지고 해죽순을 찾으러 가보는 제작진. 하지만 미끌거리는 갯벌이라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해죽순을 수확했다는 코지 씨는 더욱 깊은 야자수 밀림으로 제작진을 안내했는데 바로 그때 여기 있네요. 이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는 해죽순입니다. 드디어 만나게 된 해죽순.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는 해죽순을 먹을 수 없어 12월부터 5월 사이에 해죽순을 채취한다는 미얀마 주민들. 해죽순의 생김새가 정말 우리나라의 대나무 죽순과 닮아 보였다. 해죽순의 뿌리가 갯벌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해죽순을 뿌리째 수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해죽순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 미끄러운 갯벌에서 자칫 방심하다 넘어지면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죽순 채취는 현지인들에게도 고된 일이라고 한다. 해죽순은 보통 단단한 겉껍질을 벗겨내고 부드러운 속살만을 섭취한다고 하는데 일하는 틈틈이 해죽순으로 허기를 달래는 주민들. 과연 해죽순의 맛은 어떨까? 좀 떨떠름하고 쓰기는 한데 건강한 맛입니다. 실제 병원 시설이 부족한 미얀마 깐따옹지 마을의 사람들도 해죽순을 씹어먹는 민간요법으로 잇몸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저희 마을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가 아프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해죽순을 섭취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선 해죽순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자수의 새순인 해죽순은 염증 질환에 어떤 효능이 있다는 것일까? 해죽순에는 비타민 E가 하루 필요량의
약 5배가 들어있고 각종 다른 비타민뿐만 아니라 미네랄 등도 풍부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잇몸 염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해죽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인데요. 폴리페놀 함량이 상당히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죽순에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폴리페놀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뇌경색, 암 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염증 수치를 낮추는 항염증 작용으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데, 실제 해죽순의 어린 꽃대는 폴리페놀 성분이 블루베리의 33배, 인삼의 63배, 생마늘보다는 무려 225배가 높게 함유되어 있다. 또한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죽순을 우려낸 물이 염증균들을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해죽순. 이들은 보통 열매가 되기 직전에 어린 해죽순을 채취한 다음 건조시켜 섭취한다고 하는데, 우기땡 해죽순을 채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때 이렇게 말려서 보관해요. 해죽순을 말려 놓으면 1년 내내 해죽순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잘 건조된 해죽순을 차로 끓여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잔씩 섭취한다는 사람들.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잇몸 건강을 지켜왔던 비법이라고 한다. 해죽순은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식자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로부터 해죽순을 섭취하면서 잇몸 건강을 지켜왔는데요. 해죽순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6개월 전 지인을 통해 해죽순을 알게 됐다는 박옥상 씨.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해죽순은 신선도를 위해 냉장 보관한다는데, 이거는 마른 거라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서 모든 음식에 활용하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져야 본전이란 심정으로 해죽순을 먹었지만 천천히 몸의 변화를 느꼈다는 박옥상 씨. 네, 아주 제가 한 6개월 정도 먹었는데 염증 질환이 많이 완화가 된 것 같고 아주 잇몸도 탄탄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요. 보통 어떻게 섭취하세요? 저는 주로 이제 모든 음식을 활용하기는 하는데 주로 차를 만들어서 차를 끓여서 먹으니까 그냥 평상시 물 먹는다 생각하고 드시면 아주 좋더라고요. 염증 완화를 위한 해죽순 활용법 첫 번째, 해죽순 차. 해죽순은 2가지 용도인데 요거는 나물 반찬용으로 나온 거고 요거는 그냥 바로 말린 건데 딱딱해서 주로 차용으로 드시면 아주 좋죠. 해죽순은 보통 염장을 한 것과 염장을 하지 않은 것 2가지로 나뉘어 판매된다고 하는데, 차를 끓일 때는 염장을 하지 않은 해죽순을 선택해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아주 이 약간의 쌉쌀한 맛이 있는데 그 쌉쌀한 맛도 없애주고 아주 조금은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해죽순 차가 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헹궈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해죽순 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해죽순 한 주먹과 물 2리터를 넣는데, 그런 다음 약불에 놓고 30분 정도 은근히 끓여주면 완성된다고 한다. 해죽순의 폴리페놀 성분은 열을 가해서 추출하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출되는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죽순을 끓여서 차로 마시게 되면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영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해죽순을 차로 먹어야 한다는 것. 박옥순 씨는 해죽순 차를 마실 때도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했다. 네, 그냥 일반 차처럼 먹으면 되는데요. 그냥 이거는 염증 질환에 좋은 거기 때문에 각을 하듯이 몇 번 잇몸으로 이렇게 오물오물해서 먹으면 염증에 좋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먹고 있어요. 해죽순 차를 바로 마시지 않고 가글을 하듯 입안에서 오물오물 20초 정도 머금고 있다 섭취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방법이 정말 치주염에 도움이 될까? 해죽순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폴리페놀 성분이 잇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방법만으로도 치주염이나 치음염 등 잇몸 질환이 예방될 뿐만 아니라 구취 제거 효과 또한 있습니다. 다만 치주병의 근본 원인인 치석이나 플라그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근본 예방은 되지 않으니 관리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치주염에 도움이 되는 해죽순차 섭취 방법. 가글하듯 잇몸에 충분히 적신 후 삼키는 것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곽옥상 씨가 해죽순을 즐기는 또 다른 비법. 바로 밥상에 꼭 잊지 않고 올라온다는 해죽순 요리라는데. 이게 바로 해죽순으로 만든 해죽순 육개장이에요. 염증 완화를 위한 해죽순 활용법. 두 번째, 해죽순 육개장. 해죽순을 요리로 활용할 때는 염장용 해죽순을 사용한다는 곽옥순 씨. 찬물에 8시간 정도 불려놓은 다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데. 처음에 할 때 얘가 짜요. 짜기 때문에 짠기도 없애주고 부드러워지려면 따뜻한 물에 하시려면 한 2-3시간. 찬물에는 한 8시간 정도 담가두시면 아주 맛있고 부드러운 해죽순이 돼요. 물에 불리는 과정에서 소금기가 제거된다는데 그녀는 왜 해죽순을 육개장에 넣어 먹게 된 것일까? 해죽순이요. 닭고기나 소고기처럼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좋아가지고 이거 육개장 한번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육개장을 즐겨 만들어 먹었어요. 해죽순 육개장을 만들려면 물 1리터에 채썬 무와 마늘, 고춧가루, 국간장을 1스푼씩 넣고 소금은 1티스푼을 넣어주는데 양념한 육수를 30분 정도 중불에서 끓여주다 해죽순을 넣어야 한다고 한다. 네, 해죽순은 너무 오래 끓으면 약간 떫은 맛이 나기 때문에 야채가 약간 익은 상태에서 두부랑 같이 넣어주시고 살짝만 익히셔도 충분히 불려놨기 때문에 괜찮아요. 해죽순 육개장을 끓일 때는 그녀만의 비법이 또 한 가지 있다는데 다름 아닌 들깨가루. 들깨가루 넣으면은 훨씬 더 맛이 담백하고 고소해요. 이 들깨가루가 염증 완화에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육개장을 끓일 때는 꼭 넣고 끓여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넣는다는 들깨가루는 3스푼 정도를 넣어줘야 고소한 맛도 살리고 영양적으로도 좋다고 한다. 해죽순의 영양분을 극대화하려면 들깨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 해죽순이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고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기 때문에 영양면에서도 좋고 감칠맛 또한 내주는 궁합이 좋은 식재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맛과 향이 진하지 않아 한식과도 잘 맞는다는 해죽순. 해죽순을 만난 이후로 그녀의 인생도 달라졌다고 한다. 해죽순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물 1리터에 해죽순 한 주먹을 넣어 약불에 30분 정도 끓여주는데 해죽순 육개장에 들깨를 넣어 먹으면 염증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해죽순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는데 해죽순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우유의 단백질과 친화력이 높아 항산화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유와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우유를 마셔야 한다면 해죽순 섭취 전후로 2시간 공백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